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또 문 기자님 항상 난처하게 하는 코너가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준비를 잘 못해서 뭐 박효준 선수 나와가지고 또 두 게임 연속한타 치고 뭐 그러니까 두 게임 연속한타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야구 팬들 타율 이런 거 중요하다 않다고 그랬죠? 그래요. 다승 그런 거는 한국에서 기자들 촌스럽게 타율 3할 타율 타령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에서 3할 타율 타령합니까? 지금 최지만 선수 타율이 몇 푼인데요? 2할 3푼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도 팀에서 얼마나 필요한 선수예요. 어깨 좀 더 홈런 치고. 제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타자는 홈런으로 얘기하는 거고 투수는 삼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메이저리그는 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프트를 하기 때문에. 시프트 그 위치에다 가 있잖아요. 그러면 타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안타가 됐던 게 지금 그러면은 4타수 2안타가 4타수 1안타 되면 2할 5푼이 돼요. 지금은 3할 타자를 치는 투수는 평가는 하죠. 이 와중에도 3할을 치니까. 그리고 야구는 3할의 미술이라고 그랬어요. 테드 윌리엄스가 3할의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테드 윌리엄스 아주 강타자, 보스턴 레드삭스. 자, 농구 야투를 갖다가 했는데 10개에서 3개만 성공하면 그 선수 어떻게 되죠? 방출이에요. 30% 야투 성공률은. 근데 야구는 10번에서 3할 치면 엄청나게 잘 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수비 시프트 때문에 3할 타율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래서 OPS예요. 네, 장타율. 아니 OPS가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왜 출루율이 중요하냐? 아웃을 안 당한다는 뜻이에요. 타자가 아웃을 안 당하고 출루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OPS를 높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김하성 선수 OPS가 리그보다도 훨씬 떨어지잖아요. 김하성 선수는요 심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오프 시즌에요 한국에서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자칫 잘못하면요 내년 시즌에 어이예요. 누가 데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메이저리그 한번 보세요. 돈 자기네가 잘못 계약했다. 가감이 버려요. 버리더라고. 가감이 버려요. 팀에 도움이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 팀의 도움도 그렇지만 40인 로스터 때문에 그래요. 그러네요. 나는 잘하는 선수를 40인에다가 올려야 돼요. 그 못하는 선수 데리고 있으면은 그 선수가 로스터 한 명을 잡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문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그러니까 우려 뭐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야구는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잖아요. 근데 피나는 노력을 하면 김하성 선수가 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 김하성 선수는 한국에서 검증이 된 선수잖아요. 그래서 2,800만 달러 계약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빠른 공을 못 치고 있잖아요. 빠른 공을 못 치니까 변화구도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위축이 되니까 변화구 해도 삼진 나가고 그러잖아요. 자꾸 지금은 삼진은 늘어나죠. 타율은 떨어지죠. 이런 상황이잖아요. 박병호 선수 안 되니까는 사실 그냥 연봉 포기하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자, 연봉을 그러면 내가 2,800만 이제 자녀 2,100만 달러 남아 있어요. 야, 그 돈 때문에 있으면 되지. 근데 그 맨날 경기장에 나갔을 때 따가운 눈총 그건 어떡하려고? 그게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쉽지 않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박병호 선수도 포기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는 아직 어리니까 더 이렇게 적응할 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는 그 시즌 끝나고 한국 돌아갔을 때요. 쉴 틈이 없어요. 그렇군요. 쉴 틈이 없어요. 이 지금 빠른 볼을 어떻게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정말 정밀하게 이 타격폼 같은 거 검토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박효준 선수는 어차피 내년 2022년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박효준 선수도 결국은 스프링 트레이닝 때 피츠버그가 개막전 엔트리 26인에 넣을 수 있을지. 그렇군요. 지금은 팀이 난파선이니까 쓰는 거잖아요. 이거 다 갖다 모으는 거지. 그럼요. 지금은 그냥 이미 팀이 끝난 거니까 이 선수 저 선수 다 써보면서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막전 딱 들어가기 전에는 베스트 26인 로스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얼만큼
이제 2020 시즌에 맞는 그 타격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수비 선수 뽑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죠. 타격이 되면 포지션은 만들면 된다. 아, 그러네요. 맞죠. 그 말씀해 주신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지만 선수는 부상으로 3-4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중요한 순간에마다 뭐 홈런을 치든 안타를 치든 멀티히트를 하든 장타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타율도 낮아. 장타력을 갖추고 있으니까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홈런이라는 건 제 말은 장타력이잖아요. 장타력이 되면 그 선수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똑딱이 안타 쳐갖고 뭐 하려고요? 똑딱이 안타 쳐서 이깁니까 경기? 못 이겨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깨 10번 굴르느니 호박 1번 굴르는 게 나은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장타력 있는 타자들을 그 OPS가 높은 타자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예 이치로처럼 정말 아주 그냥 나가기만 하면 안타 치고 이러면 무조건 출루 그 선수는 하든가. 가는 거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일단 파워히터가 유리한 거니까 최지만 선수는 그렇게 부상이 왔다 갔다 해도 이 선수한테는 활약을 해주니까. 이 선수는 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최지만 선수는 올해 지금 70경기 조금 넘었거든요. 내년에 무조건 연봉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연봉 인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메이저리그는 연봉 인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에이전트가 되기 전에는 연봉 인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연봉을 인하하려면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군요. 여기는 연봉 인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수를 연봉을 올려주기에는 안 돼. 그러면 버려요. 그럼 그 선수 프리에이전트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프리에이전트가 되면 지금에 받는 연봉보다 떨어지겠죠. 그게 연봉 인하예요. 구단이 공식적으로 선수를 LG 트윈스 옛날에 골 때렸잖아요. 그 구단주가 그냥 갑자기 연봉 잘하는 사람 연봉 올려주라고 그래갖고 한 해 잘했다고 그냥 연봉을 그냥 팍 올려줬잖아요. 그 이상한 그 방침을 내려갖고 그냥 팀 완전히 또 망가졌죠. LG는 하여간 이상한 짓 무지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그 선수가 연봉 조정 신청까지 갈 때 연봉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연봉 조정 신청 3년차 때면 그러니까 코디 벨린저 한번 보세요 지금. 코디 벨린저가 일할 때 타율이에요. 또 연봉 조정 신청 대상자예요. 연봉 올려줘야 됩니다. 예? 연봉을 올려줘야 돼. 근데 올해 너무 부진했잖아요. 그럼 구단이 이 선수를 그러면 연봉을 못 올려주겠다? 그럼 포기해야 돼요. 그럼 다른 팀에서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부메랑 돼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선수를 보호해준 제도가 잘 마련돼 있죠. 그럼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가니까 월드 시리즈 당연히 가는 거죠. 월드 시리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지만 선수는 무조건 포스트 시즌 가고 대단하네.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도 포함되는 선수예요. 아이고 대단하네요. 왼손 타자라서 우타자 나올 때 게리 콜도 두들겨 패는데 팀이 얼마나 최지만 선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최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게 왼손 투수가 나올 때 너무 약하니까 플랫폼을 하니까 왼손 투수 나오면 지금은 아예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빌레이 나올 때 그 전날 그 최지만 선수가 사실상 결승 홈런 쳤잖아요. 선제 홈런 1대0. 그다음에 또 브랜든 로우가 홈런 쳐서 2대0으로 이겼는데 그 다음 날 레이가 나오니까 바로 빠지잖아요. 그게 조금 이제 아쉽죠. 또 다른 선수도 얘기를 들어보자면 김광현 선수를 또 불펜으로 보직을 변경했다 그러는데 근데 비자책이긴 하지만 또 안타도 맞고 막 이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감독도 감싸주고 하는데 근데 불펜으로 가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메이저리그 감독들은요 그 절대로 선수를 갖다가 그렇게 비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 감싸줘요. 그게 꼭 잘해서만도 아니고 못해서만도 아니군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취재를 오래 했잖아요. 메이저리그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 정말 특히 한국 선수들, 일본 선수들 이렇게 하면 그 선수에 대한 진짜 평가 그러면 미국 기자랑 감독하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그러면 이제 알죠. 그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오프 더 레코드죠. 정말 사적으로만 둘이서만 이래 그렇게 얘기하고 공식적인 인터뷰에서는요
절대 선수 비난 안 해요. 선수 비난했다가 감독이 큰일 나요. 네. 여기 선수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한국처럼 저 두산의 김태형 감독처럼 막 선수를 막 비난해? 큰일 나요. 누가 잘못했다 뭐 했다 뭐 이러면 뭐하지 잘려요 여기는. 에이, 뭐하지 잘려요. 그리고 선수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기는 선수하고 감독의 팀이지만 선수랑 감독이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러네요. 우리 같이 무슨 감독이 선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감독이 그 선수를 갖다가 보호할 수밖에 없고, 그럼 만약에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야, 감독 그때 작전 잘못했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네. 예? 서로 싸우고 여긴 얘기하죠. 그러네. 미국 애들은 당연히 얘기하죠. 하려면 하겠죠. 그렇죠. 정말. 야, 감독 그때 투수 로테이션도 잘못하고, 야, 투수 교체 잘못하고, 작전도 잘못했잖아. 그러네. 그래서 우리 졌잖아.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팀이 자중질환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감독이 선수를 비난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들으면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좋은 얘기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가면 이제 바로 마이너를 보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그거예요. 네네네. 얘기 막 기자들한테서 좋대. 근데 그 다음 날 마이너 마이너. 뭐야? 그러니까. 어제 인터뷰 뭐야 이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직접 본 거예요. 얘네는 네. 바깥으로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제가 진정한 팬 사진들 뭐 지금까지 다 했고 제가 사실 진정한 팬은 양현종 선수입니다. 3세 중반에 와서 너무 힘들게 지금 어렵게 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현종과 김하성의 그래서 그 올라와서 또 두드려보고 또 들어갔단 자, 말이에요. 비춰보세요. 네. 자, 양현종과 김하성 내 얘기를 할게요. 제가 기사 봤어요. 문 기자님 기사 봤어. 김하성은 솔직히 말해서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어갖고 마이너리그로 못 가죠. 그러니까 장기 계약에서 그죠? 그렇게 했다면서요. 근데 양현종은 스프릿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리그도 가죠. 팀이 마음껏 할 수 있지. 양현종은 마이너리그가 필요 없습니다. 이 선수가 왜 마이너리그에서 뭘 해? 다 한국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는데, 지하전까지 겪었는데, 네. 이 선수가 마이너리그 가서 배울 게 뭐 있습니까? 네.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배울 게 없는 선수는 마이너리그가 있고, 그러네. 김하성 선수는 어려요. 지금 김하성 선수는요, 메이저리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이너리그에서 100마일의 공을 항상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 선수는 지금 마이너리그에 안 가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는 오히려 마이너리그가 트리플 A가 더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기량을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2020 시즌이 본인에게 훨씬 더 좋은 시즌이 될 수 있는 오히려 연습할 수 있는 연습해야 되는 되잖아요. 거네.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가끔씩 나와갖고 대타로 나와갖고 삼진 당하고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있으면 좋죠. 5성급 호텔에 비행기 전세 비행기 타고 다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년을 위해서는 그게 그렇죠. 독약일 수 연봉을 있겠네. 그렇게 받아도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 가야 될 선수는 정작 그러네. 있네. 메이저리그에 있고 마이너리그가 필요하지 않은 선수는 마이너리그에 있고 그러네. 그게 지금 양현종 양현종 계약이 선수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전혀 몰라서만 말씀을 드리면 김하성 선수는 나 밑에서 더 이렇게 내가 뭔가 해볼게 이런 여기 노사 단체 협약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우리 내 의지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거고 여긴 노사 단체 협약이 있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지. 내가 감성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갈게요. 네. 안 돼요. 그렇군요.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양현종 선수한테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만은 아름다운데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그 과정을 제가 양현종 선수의 그런 걸 갖다 평가절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만 말씀하시는 근데 거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네. 거죠. 정작 그 마이너리그 필요치 않은 선수는 거기 가서 고생을 하고 있고 네. 진짜 마이너리그에서 빠른 공 변하고 이런 거 경험을 더 쌓아야 될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있고 내년 시즌이 그러면 불투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내년이 되면 여러 구단과 할 수 있지만 기아에 또 뭐 물어줘야 되는 돈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럼요. 되게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아니, 기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냥 프리에이전트 돼도 아마 기아에 뭐 줄 게 있대요. 그렇죠. 네. 보상해줘야 되는 거의 뭐 거니까. 100억 가까이 뭐 들어간다고 그렇죠. 돈이 그런데 한국은 완전 프리에이전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연예인들 노예 계약한다고 하는데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그걸 투쟁해서 딴 거 아니에요. 미국은 노예 계약은 없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에. 미국은 그래서 프리에이전트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마빈 밀러 이번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그 노조위원장이었죠. 네. 그분이 이제 이런 연봉 조정 신청이라든지 프리에이전트 계약 이런 걸 만드신 분이죠. 그럼 한국이 지금 선수협 이런 것들은 아직 그런 활동을 못 하고 있군요. 선수협을 인정 안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냥 뭐 구단주들이 지져라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목청을 내면 뭐 KBO가 조금 하는 신용 뭐 그 정도지 여기처럼 뭐 강력하게 맞설 수가 없잖아요. 여기 올림픽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못 가는 게 네. 노조가 반대해서 그렇잖아요. 아 그렇군요. 노조가 반대해서 그런 거지 뭐 네. 딴 거 없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 선수협의 그런 활동도 예전에 말씀하신 이런 내용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미국은 그 구장 그다음에 팬들로 인해서 돌아가는 것들이 더 많은데 한국은 기업들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기업들은 그냥 우리 안 장군관 좀 접어 그럼 이래도 지네들 세이브가 되니까 지네들 나가는 돈이 어쨌든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팬들한테부터 돈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거 힘 때문에 그러네. 미국 4대 메이저 종목 중에서요. 네. 메이저리그 노조가 제일 강력해요. 그러니까 제일 셉니다. 네. 왜 그러냐면 파업도 하고 뭐도 하면 구단이 겁내더라고. 원래 노사 단체 협약에 의해서 네. 그 노조원들은 그 파업을 할 수 있고 노동쟁의를 그러니까 할 수 있죠. 네. 노동쟁의를. 네, 네, 네. 그리고 업주 측, 구단주 측은 뭐를 해요?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죠. 있고, 직장 뭐 폐쇄를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종목 NHL, NFL, NBA 여기는요 선수단 파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직장 폐쇄를 했어요. 먼저 직장 폐쇄를 해버려요. 근데 뭐래요 자기네가? 자기네가 직장 폐쇄. 중에서. 근데 메이저리그는 1981년도에 시즌 도중에 파업. 그리고 95년도에 직장 했었죠. 선수단 파업. 네. 그래서 95년도에 미국이요. 네. 월드 시리즈가 전쟁이 있을 때도 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네. 근데 전쟁이 없을 때 월드 시리즈가 없었던 해가 1995년이에요. 네. 그게 그 정도로 메이저리그 노조가 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완화됐잖아요. 그 프리에이전트 보상이 그래서 퀄리파잉 오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퀄리파잉 오퍼 이 하나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프리에이전트 퀄리파잉 오퍼가 뭐예요? 자 만약에 권혁 기자가 네. 지금 프리에이전트야. 네. 내가 지금 다저스 구단이야. 네, 네, 네. 퀄리파잉 오퍼를 하잖아요. 네. 근데 1년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해진 연봉이 있죠. 네. 2021년이 1,890만 달러 연봉이. 네. 근데 받아들이면은 되는 거고 되는 나 거죠. 안 받아. 또 나가는 거고. 그럼 나가죠. 네. 그러면 이제 다저스 신분이었는데 엔젤스랑 계약을 해. 그러면 엔젤스가 갖고 있는 1라운드에서 2라운드에 있는 사이에 있는 드래프트를 다저스한테 주고. 줘야 돼요. 네네네. 그게 보상인 거예요. 드래프트 보상인 거예요. 우리는 돈도 엄청나게 줘야 되잖아요. 선수 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프리에이전트야. 프리에이전트는 구단이 그냥 노예 계약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지. 그러네. 완전한 프리에이전트가 아니군요. 아니죠.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퀄리파잉 오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한 6, 7명밖에 못해요. 그렇군요. 왜냐면 퀄리파잉 오퍼를 했는데 그 선수가 선뜻 받아. 이거 그 정도 감도 안 되는데. 네. 그럼 구단이 또 손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퀄리파잉 오퍼도 마음대로 못해요. 퀄리파잉 오퍼를 그 선수를 그 했을 때 받아들일 부담감도 있고. 네. 그러네. 그렇습니다. 네, 양현종 선수가 기아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FA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미국 시스템하고 한국 시스템을 좀 비교해봤는데 한국 시스템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해요.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불합리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신 거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좀 많이 고쳐졌으면 아니 좋겠고요. 한 번 자기네가 데리고 갔다가 그걸 영원히 자기네 소유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전 노예랑 뭐가 달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메이저 KBO 리그는. 네. 근데 그거를 못 고치잖아요. 그걸 못 고치잖아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도 옛날에 그런 등급으로 다 나눠놔서 보상 다 했는데 그거를 그 선수 노조들이 다 깨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그러면 싸워서 이겨서 받아낸 그럼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군요. 퀄리파잉 오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군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네, 네. 퀄리파잉 오퍼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아유 오늘은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메이저리그 전체 소식하고 유닛2 소식하고 또 다양한 또 뭐 FA에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비교까지 많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유현진 투수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선수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 시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부상 없고 잘 보냈으면 좋겠고 특히나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유현진 투수는 꼭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거지 뭐 누굴 비난하거나 뭐라거나 뭐 이러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경기 또 통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